혹시 내 여자친구에게 걸려서 안 될 어플을 숨기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 걸려서 안 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여줘서 안 될 광고를 지워버려야 할 상황이 꼭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iOS 18이 꼭 필요합니다. 프라이티일 루멘제이입니다. 요 며칠 전에 애플 발표 이후에 아이폰 16, 아이폰 16 프로 등등을 이제 제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 발표에서 제품들도 분명히 많은 주목들을 받았지만요, 또 주목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iOS 18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iOS 18 루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올려놨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요, 이제 발표한 iOS 18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쏠쏠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첫 번째는 잠금 화면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잠금 화면을요, 조금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잠금 화면 밑에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라이트 그리고 카메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고정화가 아니라 밑에 이 두 위젯을 이제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없어지고,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각 어플들마다 이제 추가할 수 있게 이런 위젯들이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어플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에 숫자 그리고 많은 어플들의 색상 변화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색상 변화들 중에서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는 이 색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라데이션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그라데이션 색상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콘의 색상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을 때 이런 모양의 색상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iOS 18이 추가가 되어서 색상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위젯 추가, 사용자와 페이지 편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사용자화를 누르게 되면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자동화 그리고 틴트 처리됨, 이 네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이트 모드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색상이고요, 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플들이 검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은 아침에는 낮, 저녁에는 다크 모드로 자동으로 변화가 되고요, 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농도에 맞게, 또 색상에 맞게, 또 밝기에 맞게 이렇게 색상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노란색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색상에 맞게 변화시켜서 사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콘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계속 됐었던 건데요, 어플들을 원래는 차례대로 이렇게 세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어플을 위치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치를 내 마음대로 변화를 시켜서 바탕화면의 배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어 센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제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iOS 17은 조금 각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었다면요, 이번에 나온 iOS 18은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제어 센터를 이렇게 꺼냈는데요, 제어 센터를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위에 플러스 버튼과 그리고 휴대폰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끄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휴대폰을 바로 끌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어 센터에서 이 위젯들을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번에 세팅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둥글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더 당기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이번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좀 이런 디테일한 변화를 통해서 제어 센터에서도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iOS 17에서는 이 한 페이지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iOS 1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밑에는 음악, 그리고 또 밑에는 스마트 홈,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페이지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세팅을 하면요, 조금 더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별적으로 어플 잠금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iOS 17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휴대폰을 잠그는 것밖에 없었고, 개인적인 어플들을 잠그려면 저희가 서드 파티를 사용해서 어플을 잠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어플을 하나하나씩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플을 꾹 누르게 되면요, 밑에 페이스 아이디 요구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아이디 요구를 새로 생기면 아무 앱에 대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묻는 창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플을 이제 내가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열 수 있을지 아니면 잠글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설정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개별 어플 잠금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암호 어플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 어플을 통해서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의 비밀번호, 그리고 와이파이의 비밀번호, 그리고 등등등 내가 관리해야 될 비밀번호들을 한 곳에 다 정리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 어플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암호 어플을 통해서 조금 나의 암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 조금 괜찮은 어플이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비밀번호들을 이 어플 하나에 추가를 하는 거니까 어플 관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iMessage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iMessage 기능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검색한 뒤에 더블 클릭을 누르고 나서 텍스트 효과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효과를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뒤에 보내게 되면 나와 상대방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끔 설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Message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일 수도 있겠는데요, iMessage의 예약 보내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예약 보내기 기능이라는 설정이 새로 추가가 되어서요, 시간을 설정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예약한 시간대에 메시지가 보내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능인데요, RCS 메시지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RCS 메시지 기능은요, 안드로이드와 iOS 기능 간에 고효율 비디오, 높은 화질의 사진을 손상 없이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iOS와 안드로이드 간의 메시지가 조금 더 질 높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탑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캘린더에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캘린더에서 이제 위쪽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축소형, 스택형, 상세형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축소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들로만 표시가 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쭉 느리게 되면 더욱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캘린더가 자세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벤트와 또 미리 알림을 이제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벤트는 따로 하고 또 미리 알림은 미리 알림 어플에 들어가서 따로 추가를 시켰는데요, 이제 이 캘린더 안에서 이벤트와 미리 알림을 이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벤트와 미리 알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진 어플도 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좀 이 사진 어플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연, 월, 전체, 뭐 X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요. 제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거는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기타, 앨범 하면서 사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모아서 제가 볼 수 있게 추천을 해주고, 추억을 보게 되면 함께한 추억,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찍었던 서울이나 창원이나 등등등 많은 위치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자동적으로 배경화면도 제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사진을 통해서 배경화면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가. 그리고 밑에 사용자 화 및 재정렬을 통해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보기 싫은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서 컴팩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컴팩트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사진 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모 어플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도 메모를 참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메모 어플에서 이제 녹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클립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오디오 녹음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제 내가 녹음하고 싶은 것들을 녹음을 하셔서요,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 메모 안에 녹음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수업할 때 이렇게 메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녹음을 하고 밑에 메모를 하면 또 효율적으로 메모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이패드 OS에서 이제 이것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이 메모에서 이제 손글씨로 계산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 플러스 1은 이렇게 이제 내가 손으로 적으면 자동적으로 2 이렇게 정답을 자동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2 플러스 2는 하게 되면 4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요 이게 추가가 되었고요, 아이패드 OS에서도 이게 추가가 됐는데요, 아이패드 OS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가려짐 어플 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플의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맨 밑에 가려짐이라고 하는 이 어플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어플 표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짐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요구하게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하게 되면 내가 가리기 원하는 어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가려짐 어플들을 좀 사용을 해보니까요, 어플을 사용하고 나서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어플은 가려지게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안적으로 가리게 된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어플들이 있다면요, 가려짐 칸에 추가를 시켜놓으면 보안적으로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파리에 대한 변화도 좀 있는데요, 사파리의 변화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건요, 사파리 방해 요소 가리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 iOS 18 넘어오면서요, 이 사파리 어플 내에서 광고를 내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파리 어플의 네이버에 들어와서 왼쪽 밑에를 이렇게 꼭 누르게 되면 방해 요소 가리기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을 터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여기 밑에 광고를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가리기 누르면 네,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고 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뉴스판을 내가 지우고 싶다, 이렇게 가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은 이렇게 가리기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파리가 내가 가리기 원하는 것들을 다 가려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내가 계속 껐다 켰다 해도 이 가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플이 가리게 해주고요, 내가 가리는 것이 싫다라고 하면 취소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려졌던 것들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제 사파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보기 싫은 광고들은 이제 이 사파리 내에서 광고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기능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OS 18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변화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요, 어플 개인마다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잠금이 적용되었던 점과 사파리 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이 기능 두 가지가 이번에 변화점들 중에서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요, 이 변화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요, 오늘 영상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과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다음 두 번째 영상은요, 워치 OS 그리고 아이패드 OS 등등을 좀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